민주당은 뭐 하냐. 나는 도대체 이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네. 뭐 비슷한 김준일 의견인데 평론가님은 예. 제명 할 수 있으면 해 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 쫓아낼 수 있으면 쫓아내 봐. 아.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물의를 일으켜서 탈당한 경우에는 정말로 당을 생각해서 선당 후사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권고를 받습니다. 좀 예. 잠깐 당에 부담이 되니까 뭐 당 대표 지도부 쪽에서 좀 잠깐 나중에 다시 불러줄게, 다시 받아줄 테니까 일단 좀 탈당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강권이죠, 강권.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강선우 의원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탈당을 안 한다.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제명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명할 수 있으면 해봐. 내가 니들 거 300명 거, 300명? 한 170명 거 녹취 다 들고 있어. 나랑 만나서 나랑 얘기한 사람 지금 한두 명인 줄 알아? 내가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블랙 요원으로서 공천 다 주도했고 그 내용 다 알아. 대통령이라고 나 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뭐 국정원 스타일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 뭐 의혹이기는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본인의 배우자의 그 업무 추진비, 그 카드 유용, 그것도 국민의힘 3선 경찰 출신 3명 중에 1명이거든요. 이철규, 김석기, 이만희. 이 3명 중에 1명한테 청탁해가지고 무마했다라는 의혹을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뭐 예. 사실인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경찰하고 니들 뭐 하냐 도대체 그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딱 국정원 스타일로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고 한번 해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일단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13가지가 하도 헷갈려가지고 하여간 다 세봤는데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은 뭐 하냐. 나는 도대체 이 생각이 먼저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옛날에 민주당이었으면은 지금은 이제 뭐 정풍운동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성명 나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새로 정치 시작했다는 초선 의원들의 패기는 다 어디 가고 그러네요. 눈치 보는 직장인밖에 없다. 뭐 양당 공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민주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사람들의 이중성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칼럼도 뭐 하나 쓰고 그랬는데 정치권의 양대 착각이 있습니다. 보수는 자기들이 아직도 주류인 줄 알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아직도 운동권인 줄 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척은 다 하는데 정작 자기네들의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그 의로움은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이 당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냐면은 한번 흐름을 쫙 역산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강선우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막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 갑질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 주식 거래, 차명 거래 의혹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법사위원장 그만두고. 그다음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 이거 논란 계속 있었고 장경태 성추행 의혹 뭐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고발. 문진석, 김남국 지금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김병기, 강선우 공천원금까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이 당이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이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정상적인 당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사안이 하나가 있을 때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당은. 사실 뭐 지도부야 둘째치고 예를 들어 소장파 또는 당의 개혁을 바라는 일부 의원들 털어서 먼지 안 날 것 같은 의원들은 정풍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이게 생각해 한두 보니까. 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쭉 말씀드린 일부는 뭐 아직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본인들 뭐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으나 뭐하러 정치합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가만히 있을 거면은 그러니까 다 배지 떼십시오 그냥.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엉망이에요. 정파성을 떠나서 이렇게 민주당이 망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김현지 이제 당시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의원실에 있었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죠. 당시에는 보좌관이 실세라는 거를 당에서도 다 정확하게 알고 당대표가 이제 바쁘니 그쪽에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수진 의원이 녹취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전달했다라는 이런 거를 언론에 얘기를 했거든요. 녹취를 빨리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지금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에 이제 이게 2020년에 돈을 김병기가 그러니까 동작구 의원들한테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받았고 그걸 몇 개월 만에 돌려준 거를 2023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지금 폭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이제 이재명의 블랙 요원에 자처한 김병기 의원이 예비 후보 검증위원장, 공천심사위원회 간사, 경선관리위원장 이런 중책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천에 다 주도했고 비명 행사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도를 해서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김병기를 쳐내기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병기를 쳐내기 당 지도부 입장에서 매우 곤란했던 상황이다라는 거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수진 의원이 좀 더 밝혀야 되고 결국은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간다라면은 특검을 주장하는 쪽의 주장이 좀 저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가능한지. 특검까지 간다고요? 아니,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권력에 깊숙이 지금 단순히 개인 차원의 비리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이 지금 믿을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동작구 의회 그 법인카드 예.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청탁이 들어가서 그게 무마가 됐다. 결국은 그때 장진영 변호사 동작갑에 출마했던 장진영 변호사 측이 고소를 했고 예. 그게 이게 무혐의가 됐거든요. 근데 그 동시간대에 그 법인카드를 쓴 동시간대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 네. 내용까지 있었는데도 그게 무혐의가 나왔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경찰도 좀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모로 정치적 파장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언론 보도지만은 그게 이제 무혐의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경찰관들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파티까지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뭐 부인은 하고 있지만은 이거 경찰을 믿을 수 있나?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기에 권력의 핵심인 김현지 부속실장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여론에 달렸다고 뭐 민주당이나 뭐 정권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수사하는 거 절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민의힘. 오. 국민의힘이 전문양이기 때문에 절대 뭐 이거를 특검을 가거나 민주당이 그럴 일은 없다. 그냥 버틴다. 버텨도 된다. 예, 버텨도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더 욕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욕먹는다기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이 저렇게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있고 쌈박질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윤어게인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뭐 이러면은 아무리 이쪽이 뭐 비리가 나오고 뭐 의혹이 나와도 눈길 한번 주기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경 그 서울시 의원이 이 건 나오기 전에 이미 당원 한국 사경연맹을 통해서 예. 특정 종교의 당원들을 모아서 당시에 이름이 언급된 거 이제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나가기 전에 이렇게 모아주겠다 그래서 본인이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보도가 됐잖아요. 그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출국 금지를 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것도 있고 근데 이거 돈 지금 줬다는 얘기까지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경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러면은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죠. 황당하다. 들어오면은 그때 출국 금지 시키겠다고 지금 법무부에 요청했다는데 이런 수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왜요? 이제 올드 미디어 분들이 장동혁 당대표 체제라든지 장해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 비판하고 있거든요. 올드 미디어가 문제고 먼저 성찰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예. 비판 한번 안 해보십시오. 아니 어제 뭐 조선일보 사설 쓰니까 장해찬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흐름은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지금 김대중 전 그 고문 칼럼니스트로 나오는데 고문도 지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뭐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도 조금 이제 윤석열한테 충성 좀 하지 마라. 그 읍소를 하다시피 지금 한탄과 읍소를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조선일보 그 칼럼 사설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의 본류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마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 이렇게 비판적이면은 사실은 굉장히 고립된 상황이라고 봐요. 믿을 거는 이제 윤어게인 세력밖에 없으면은 윤어게인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징계는
윤리위원도 그렇고 다 예정된 거고 빨리 싸워라. 빨리 싸우고 빨리 결말을 보는 게 낫겠다. 어차피 안 싸울 거 아니잖아요. 친한계하고 뭐 장동혁계 안 싸울 것도 아니고 빨리 싸워서 빨리 끝을 보는 게 당을 위해서도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윤리위원장을 뽑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들을 임명을 하는 구조예요. 네. 근데 아무도 윤리위원장을 안 하려고 구인난이 있다 보니까 일단 윤리위원부터 모은 다음에 자기들끼리 호선이라고 하죠. 그 내부에서 예. 지명해가지고 한 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이거를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징계 수위는 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은 누구 한 명이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다. 이 당을 그 국민의힘이란 당을 그 보수 정당을 위해서는 빨리 싸워서 빨리 한 명이 죽든 뭐 양패구상을 하든 그게 예. 낫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까 민주당도 제가 세게 비판했는데 국힘 예. 의원들은 뭐 하냐 도대체. 예? 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성경에 얘기가 있잖아요. 예. 제가 보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의인 10명은커녕 3명 구하기도 힘들다. 정말 한심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당이 이 모양인데 중진들, TK 중진들 다 침묵하고 있고 도대체 어디에 죄송합니다. 어디에 짱 박혀서 도대체 뭐 하시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분들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징계하겠죠. 징계는 한다. 예, 당연히 징계 안 하려고 이상해요. 안 하면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저는 징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손잡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징계할 걸로 보는 의견들이 많은데 일단 뭐 대한민국의 레로나는 내놓은 게 아닙니다. 레로나는 평론가분과 또 우리 대표적인 민환 기자인 조태임 기자가 징계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 뒤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법정에 가겠죠. 가처분 신청 내고 뭐 이런저런 본안 소송 내고 이러면서 징계가 과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쪽의 입장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 블로그에다가 올린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동훈이 쓰지 않은 내용들도 그리고 가족이 쓰지 않은 내용들도 다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일종의 이제 조작을 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조작에 대해서 나는 굴복할 수 없다라는 게 한동훈 쪽의 입장인데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그거는 그거고 당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뭐 얘기도 했고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정치인들의 어떤 똥꼬집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 지면 밀리면 끝장이다. 뿔리면 안 된다. 뿔리면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여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결국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 번은 타이밍을 잡아서 사과를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싸울 때라고 보는 것 같고 뭐 둘 다 싸우겠다고 하니 뭐 싸워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조선일보 칼럼에 좀 뭐 아주 색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제목이 이거예요. 이 올가미를 벗지 못하면 희망이 없다. 네. 김광일 논설위원 이분이 이제 쓴 건데, 그러니까 보수가 지난 10년간 보수의 정치의 담론을 지배했던 거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네. 예. 그러니까 유승민 배신자, 한동훈 배신자, 뭐 이렇게 계속 배신자론이 이제 횡행하고 있고 이게 보수 정치를 다 죽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공감해요, 사실은. 그런데 뭐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그 이제 뭐 우리 꿀단지나 이분들을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이분들은 장동혁한테도 배신자라고 해요. 장동혁 배신자. 사실 맞불이거든요. 배신자론. 그러니까 다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은 이제 한동훈의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 이게 진짜 보수 정치를 갉아먹고 있다. 이 배신자론이. 저는 그러니까 뭐 그 정서적 감정은 알겠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누군가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라. 한동훈이 배신자로 몰려서 장동혁도 배신자다 맞불을 놓는 게 보수 정치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장동혁의 노선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어디 깜도 안 되는 게 한동훈 밑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저렇게 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으로는 다 똑같아진다. 전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윤리 구성에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윤리위원들을 조금
무슨 뭐 JMS 정명석 변호사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요양병원인가 뭐 요양병원 쪽 뭐 관계자도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거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원래 이제 당규상의 3분의 2는 이제 외부 인사로 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 인사들을 찾다가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윤리위원장을 이렇게 맡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싸움을 장동혁이 이 싸움에 끼어들기 싫다 하나 많은 사람들이 보수 네.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두 번째는 장동혁 체제가 오래 못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장동혁 체제가 굳건하고 계속 갈 거면은 권력의 분화비처럼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이호성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장동혁하고 일면식도 없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다라고 보니까 여기에 발을 들이기 싫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다. 장동혁 체제의 취약성을 저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빨리 징계하고 빨리 좀 끝을 봐라. 보수는 가부간에 예, 가부간에 빨리 해라.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1년을 넘게 지금 이거를 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지금?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배신자론도 뭐 장동혁 배신자, 한동훈 배신자 이거 그만해라라는 게 이 논의의 수준이 솔직히 얘기하면 저급해요. 네. 그러니까 노선 투쟁을 제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냐 아니냐 뭐 이를테면 중도냐? 중도 보수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논의의 수준이 1년째 배신자다 누가 뭐 댓글을 썼네 안 썼네 이거를 가지고 물론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도 약간의 책임이 있고 그거를 지금까지 끌고 온 장도혁 대표도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논의의 수준을 좀 올리자 그러니까 이게 당내 의원들도 이게 어정쩡한 거예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아니 이제 노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이해운 이제 뭐 저쪽으로 가니까 야 우리도 이제 노선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논의는 지금 한동훈 징계 가지고 이게 하고 있으니 IP가 어떻다니. 입장 표명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징계도 하고 이거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당을 위해서 생산적이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러니까 몇 개 좀 단상들을 말씀드리면은 전한길 씨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봇을 돌리다가 조회수를 올려주는 봇을 돌리다가 이게 구글한테 적발돼 가지고 이게 지금 폭파됐나요? 예, 아니 폭파는 아니고 수익 정지가 아니,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고 그래서 그 봇을 돌리는 게 이제 안 되면서 조회수가 전한기 씨 유튜브의 조회수가 10만 회 뭐 이 정도 하나 평균 하나 찍다가 지금 1만 회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유튜브의 이 공론장이라는 게 정말로 왜곡이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한길 씨는 뭐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식으로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뻥튀기가 엄청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이 구구 생태계, 유튜브 생태계가 생각보다 너무 과대평가돼 있는데 그거를 물론 뭐 그거를 믿고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지만은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너무 이거를 지금 과신하고 있고 지금 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 하나가 들고 고성국 씨는 달라요. 다른 유튜브들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 달라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브레인이에요. 예전에 신의 한수 신혜식이 예. 총사령관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어.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거리가 멀어지고 그랬지만은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 때도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 극우 유튜브를 봤는데 그 중에서 고성국은 취미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상당수 정책에 반영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총선 전략 보고서 작년에 이것도 고성국 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담긴 내용이 거기에 대파 발언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아니라 2,000명 의대 정원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정치권 인사로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외곽에 있던 사람이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략이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당직을 맡아서 이제 그 전략들이 이제 외곽에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됐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끝을 봐야죠. 그러니까 아. 제가 계속 얘기하자. 이거는 이해됐습니다. 예, 빨리 끝을 봐야 되는 빨리 거야. 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고성국을 의지를 해가지고 한번 예. 가보자, 가봐라. 아니, 그러면 가봤잖아요. 이미 실패했잖아요. 내 친구 황교안 해가지고 둘이 2020년 총선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지금 자, 김준일 평론가가 빨리 망하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가늘고 길게 가라고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그들의 이제 그 세계관에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빨리 그러니까 정치권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먹어봐야 알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 한번 빨리 이 판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 예. 제가 진짜 열심히 뉴스를 보거든요. 저도 이게 저는 일이니까요. 일이니까 예. 전 일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해서 이해운 의혹은 다 쫓아가지 못하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저께 단독이라고 붙은 거만 20개 나온 것 같아요. 이해운 관련해서. 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2000년에 영종도에 땅을 샀고 예. 13억에 산 게 6년 만에 39억이 됐고 근데 그거의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이해운이 KDI에서 했고 뭐 이런 KDI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가 KDI에서 예. 예타를 하는데 예.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었고 1년 뒤에 이제 영종도 인천공항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결정이 이제 뭐 됩니다. 영종도는 이미 사실 그때 개발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실은 영종도가 이제 그 개발이 인천공항으로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급 정보 내부자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저거를 투자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미 공개된 정보니까요. 공개된 정보니까. 다만 엄청난 이해 충돌이 있고 저 당시에 13억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은 저 당시에 강남 아파트 30평대가 4억 원, 3억 원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막 급등하기 전이었어요, 물론. 그런 거를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재력이었다, 사실은. 13억이라는 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25년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아, 이게 돈이 돈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저렇게 버는구나. 부러운 감정들이 스물스물 많이 올라오고 그 외에 뭐 그 가족 회사에서 최소 3억 원을 벌었다. 1년에 3,700만 원 고액 배당금이 있었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돈 문제가. 예. 근데 제가 문제 묻고 싶은 거는 조태임 기자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공천을 2004년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2000년에 저 땅도 이미 사가지고 2004년에 공천받고 2008년에 공천받고 그래서 다 서초에서 됐거든요. 국힘은 뭐 했냐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재산 증식의 문제도 많고 2008년에 장성철 소장님 갑질당해가지고 울고 막 이랬을 때 도대체 파악은 안 하고 그때 뭐 했느냐 이거를 이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의 얘기 들어보면 그냥 꼰돌이 패다. 뭐 날리면 날리는 거고 뭐 이게 예. 뭐 우리랑 큰 상관이 있냐 솔직히 뭐 이런 반응이 좀 많더라고요. 임명이죠. 임명이다. 일단은 이해운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하실 분은 아니에요. 예. 자진 사퇴를 할 거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몰랐을까요? 본인이 털릴 헤쳐나가실 거를? 분이다. 예, 그분은 자리에 대한 어떤 욕심. 그때 임명되고 나서 그 싱글벙글한 표정 나는 아직도 기억해.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악수하고 막. 너무 이게 좀 낮은 자세로 해야 되는데 너무 싱글벙글 제가 국무대위에서 봉사를 하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여러분들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들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 의혹에 할 정도로 염치를 아는 분이 아니다. 사퇴할 정도로 염치를 아는 분이 아니라서 그냥 지명 철회를 해야 돼요.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는 두 개가 다른데, 그러니까 자진 사퇴는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자진 사퇴의 경우에도 먼저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가 좀 가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나는 자진 사퇴 못 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지명 철회까지 가느냐 마느냐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자진 사퇴 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하는 게 그거는 지금 제가 임명한다 안 한다는 그런 거에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명 철회를 하는 거가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바짝 엎드릴 거예요. 이해운 후보자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드러 맞으면서 그리고 싱글벙글 임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임명이 되지 않을까. 팥쥐가 당시에 콩쥐한테도 갑질을 했거든요. 엄마만 갑질을 한 게 아니라.
역시 핵심을 꿰뚫고 계시군요. 예, 이 가해자에 같이 가담한 건 아닌가. 5호 담당자에 가지고 상호 감시하라고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네. 그러면 감시해 가지고 보고하는 역할을 장성철 소장이 하지 않았나. 우리 뭐. 비서관은 몇 시에 출근했고요. 우리 여비서는 몇 시에 퇴근했고요. 막 이렇게. 예, 저는 제가 김준희 평론가님. 공천을 할게요. 예, 그냥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을 네, 제가 저 하겠습니다. 공관위 발표했겠습니다. 예. 서울시장. 자, 서울시장 박민영 대변인. 예. 젊은 피. 젊은 피. 대변인님 부산시장. 축하드립니다. 부산시장 장해찬 부원장. 네, 부산시장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 근거 없는 일단 김준일 프로님의 자, 경기도지사도 공천입니다. 경기도지사. 예, 경기도지사 김민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예, 이렇게 삼각편대로 걸을 타선이 없네. 예, 완벽하게 새 젊은 피, 새 얼굴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율이 일할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성으로 하면 이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네. 예. 새 얼굴은 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모르는 분들 아니 왜냐면은 아.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나 알지 잘 몰라요 생각보다 아, 이 사람들 그렇구나. 완전 뉴페이스, 예. 뉴페이스로 승부를 걸어보자 우리가. 예. 저는 뭐 이분들의 당성이라든지 이분들의 뭐 나이라든지 이분들의 사상이라든지 뭐 예. 이런 뭐 열정적인 어떤 당에 대한 활동들을 봤을 때 이분들만한 분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박형준, 오세훈 다 고인물이잖아요. 무슨 유정복. 뭐, 다 갈아야 된다. 그 예. 생각이 듭니다. 이길 수 있다. 예. 이길 수 있다.